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입니다.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녹내장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요. 환자분들께서 악화가 되고 나서야 변화를 느끼고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녹내장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녹내장은 높은 안압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음에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높은 안압의 기준과 정상 안압 녹내장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상 안압이라는 그 범위는요, 10에서 21mm 머큐리 사이입니다. 안압이 이 범위 안에 있어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상이라는 기준이 모든 분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상이라는 수치는요, 녹내장이 없는 정상 사람들의 안압을 쭉 일렬로 놓고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이 범위 안에 있다 해서 저희가 정상 안압의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신경이 안압을 버틸 수 있는, 시신경이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정도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높은 안압의 기준은 각각의 개인의 눈이 버틸 수 있는 압력보다 높은 정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압만을 기준으로 녹내장을 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중기 이후가 되기 전까지는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녹내장이다, 녹내장 증상이 있다 라고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의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쭉 들어 올리신 후에요, 두 팔을 정면으로 뻗습니다. 한 손가락의 위치는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반대쪽 검지손가락은 천천히 바깥쪽으로 원의 형태를 그려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 손가락이 점점 시야 바깥쪽으로 움직여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점, 이 시점에서 원을 그리는 것을 멈추시면 되고요. 이때 이 두 팔의 각도가 만약 60도보다 좁다면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 결손이 있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야가 모두 다 보인다고 해서 녹내장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서 시야장애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또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이 주변 시야가 안 보이는 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녹내장에서는요, 중심 시야가 안 보이고 주변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자가 진단만을 통해서 녹내장 진단 이렇게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시신경 그리고 안압을 체크하셔서 녹내장이 발생한 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녹내장과 백내장 질환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눈에 들어오는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 섬유층, 망막신경 섬유층이라는 부위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백내장은 카메라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렌즈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눈의 수정체라는 조직인데,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빛이 제대로 투과하지 못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질병이 생기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손상이 된 시신경은 다시 전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녹내장을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손상된 시신경이 더 이상 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요. 반면에 백내장은 혼탁이 있는 수정체를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대체를 하는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들께서 보다 빠르게 치료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질환은 발생하는 위치와 치료 방법이 서로 다른 질환이지만요, 당연히 함께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이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질환 중에 어떤 질환을 반드시 먼저 치료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순서와 방법을 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령 녹내장이 있어도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지만 녹내장 환자분들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질병이 없는 환자분들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녹내장 환자에서는 그 안압이 올라가는 빈도가 더 높은 편이고, 이러한 일시적인 안압 상승에도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녹내장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내장 환자분들은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선택을 하는 것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내장 환자분들은 대비감도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데요. 요즘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러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하면 물론 안경을 끼지 않고 먼 거리도 그리고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도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부 렌즈에서는 대비감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비감도가 이미 떨어져 있는 녹내장 환자분들한테는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거의 손상이 되어 있는 그런 녹내장 말기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백내장 수술할 때 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안압의 오르락내리락함 때문에도 남아있는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백내장 수술 후에도 얼마 남지 않은 시야마저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대로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녹내장 진행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아까 혼탁해진 수정체를 깨끗한 얇은 인공수정체로 교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보다 이러한 인공수정체의 두께가 훨씬 얇습니다. 따라서 얇은 인공수정체로 그 수정체를 교체를 하게 되면요, 기존의 눈의 공간에서 여분의 공간이 더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공간도 역시 넓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안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이 전방각이 좁아져 있는 폐쇄각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이 더욱더 낮춰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녹내장과 백내장 치료를 함께 하실 경우에는요, 백내장과 녹내장의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신중하게 상담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녹내장 환자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약인데요. 이러한 안약을 장기간 넣지 않게 되면 그만큼 안압이 조절되는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녹내장이 당연히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상이 바빠서 녹내장 안약에 점한 시간을 놓치신 경우에는요, 다음 주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알아차린 즉시 점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안하는 양, 그러니까 한 방울, 두 방울이 치료, 즉 안압 하강 효과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약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오셨길래 이거 한 달치 드렸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니까 안약을 여러 방울 넣으면 안압이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여러 방울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러한 안압 하강 효과는 한 방울을 점안했을 때 가장 최적의 효과가 나타나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해 드린 대로 정확한 시간에 한 방울씩만 점안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점안하는 시간이 늦어지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오전에 점안하고 오후에 점안하는 약인데 오전에는 점안을 했는데 오후에는 깜빡하고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억이 나셨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2번 넣으면 더 좋겠지 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생각이 나셨을 그 즉시에 딱 한 방울만 점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전에 점안을 해야 되는 원래 그 시간에 다시 안약을 넣고 원래 주기를 그대로 선택을 해서 규칙적으로 투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핵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상을 호전시킨다, 증상을 완화시킨다 보다는 앞으로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더욱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안약을 규칙적으로 점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약이 보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안약 점안을 일상화, 습관화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이때 요즘 휴대폰의 알람 설정이 굉장히 쉬운데 알람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득이한 이유로 급하게 안약을 좀 넣게 되실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급하게 안약을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안약통의 입구를 좀 만지신다든지 떨어뜨려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녹내장 환자분들은 한 가지 약재를 쓰는 환자분보다는 2가지, 3가지 이상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 개수가 여러 개 안약을 처방을 받으셨다면 각각의 안약이 본연의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가지 안약을 점안하고 그 다음 안약을 점안할 때까지는 최소한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녹내장은 안약을 넣는 즉시 증상이 좋아지는 질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약을 넣어도 좋아지지 않는데 하고선 환자분들께서 점안을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안약을 제대로 점안하지 않으면 안압이 더 높아지거나 혹은 안압의 일중 변동 폭이 더 커지면서 녹내장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안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제 시간에 점안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녹내장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눈 건강에 대해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좋은 질문들을 추려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학과 병원이 함께합니다.